지난 11일부터 2주째 생중계 업무 보고를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공개 행정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업무 보고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들은 집단 지성을 통해서 이걸 다 보고 있어요. 말은 직접 잘 안 하지만 끊임없이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쌓아두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 권력을 행사하죠. 국민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이 따른다면서 자리가 주는 명예와 혜택을 누리기만 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건 도둑놈 심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무원 100만 명이 전체 국민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거라며 공무원의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한 삶을 살게 될지 불안한 삶을 살게 될지가 결정이 되니까 여러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부심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노고를 하나하나 언급하며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초고가 범죄 대응 덕분에 국민 피해가 줄고 검거율이 늘었다고 소개했고 산업부는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애를 많이 썼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와 외교부, 금융위, 해수부 등 남은 부처의 업무 보고도 가능한 범위에서 계속 공개한다는 방침으로 KTV가 생중계로 전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부는 내년도 핵심 정책 방향을 지역 성장으로 잡았습니다.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대원칙 하에 배터리 삼각벨트, 반도체 혁신벨트 등 권역별 대표 산업을 키워내는 겁니다. 또 내년에는 지역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기업 탄소 중립을 뒷받침하는 아리백 산업단지를 착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이 살아나야 산업이 살고 산업이 살아나야 곧 국가가 성장합니다. 12월부터 2월까지 저를 포함한 산업부 간부 모두가 직접 지방정부와 기업들을 방문하여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도 추진합니다. 내년까지 대중소협력 AI 선도 모델 15개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AI 팩토리를 500개 이상 마련할 예정입니다. 2년 연속 수출 7천억 달러 달성 목표도 세웠습니다. 한 UAE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한 원전, 한류와 연계한 K푸드 등 시장별 특화 품목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정책 서비스 편리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통합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사업 신청 채널 44개를 하나로 연결하는 겁니다. 신청 서류는 50% 이상 감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창업 지원도 확대합니다. 창업 아이디어 오디션을 통해 창업가가 연 1,000명 발굴하고 2026년 지역 거점 창업 도시를 5곳 선정하고 팁스 분량의 50%를 지역에 배정하며 지역 성장 펀드 3.5조 원 조성을 통해서 지역의 창업 투자 수준을 수도권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조 중소기업 지원을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소제조 스마트 공장을 2030년까지 12,000개 구축하고 K뷰티 등 수출 전략 품목을 500개 발굴할 방침입니다. 내년 6월부터는 대출소상공인 약 300만 명을 대상으로 위기징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영세소상공인 230만 개사에 대해서는 경영안전 바우처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한편 이날 지식재산처는 국민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상표 침해 빈발업종 대상으로 분쟁 위험을 진단하는 IP 분쟁 닥터를 신설하고 지식재산 분쟁을 통합 관제하는 위기대응센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부처 출범 목적에 걸맞게 내년에는 탈탄소 이행 전략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2억 톤 추가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 보급의 초속도 다짐이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법을 개정합니다. 풍력의 경우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해 인허가를 밀착 지원할 계획입니다.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입니다. 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불편했던 일회용 컵 보증제를 가칭 컵 따로 계산제로 개편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최근 기후재난이 잦아짐에 따라 대응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폭염과 호우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폭염주의보와 경보에 더해 폭염 중대경보를 신설하고
열대야주의보도 새롭게 도입합니다. 시간당 100mm 상당의 극한호우 발생 시 재난 문자도 추가로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형 AI 기상기후 모델 개발에도 힘씁니다. 2029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태풍과 난기류 등 기상 전 분야의 AI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과학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원전의 안전성을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계속 운전을 신청한 9개 원전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고리 2호기의 재가동 준비 상황도 빈틈없이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에서 비공개 만남을 가졌습니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한미 양측 간의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안보보좌관이나 안보실장 차원에서 대화를 함으로써 실무선의 후속 협의를 촉진하는 어떤 추동력을 줄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인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 명시된 합의사항의 이행 방안을 협의했을 걸로 보입니다. 이 중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 별도 협정 도출 방안을 협의했을지가 주목됩니다. 위 실장은 미국 도착 후 취재진과 만나 호주가 미국의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로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한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한테도 그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협의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인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미국 원자력법 91조를 우회로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내년 4월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미 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도 협의했을 걸로 보입니다. 위 실장은 출국 전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반도 평화 문제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소개하고 북한을 대화 과정, 긴장 완화 과정에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위 실장은 방미 기간 미국 원자력 분야 주무장관인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과도 회동하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올해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1%를 기록하다 최근 2달 연속 2.4%로 다소 높아졌습니다. 한국은행은 긴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여행 수요가 증가했고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오른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가격 변동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등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2%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겠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2% 수준의 안정적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내년도 소비자 물가의 경우 내수 개선세에도 공급치유 압력이 줄면서 근원 물가가 안정되고 국제유가 약세도 이어지면서 올해와 같이 2.1%로 상승할 전망입니다. 근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는 당분간 하락세를 유지해 물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며 최근 임금 상승률도 높지 않아 인건비의 물가 상승 압력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변수는 환율입니다. 한국은행은 원달러 환율이 현재와 같은 1,470원 안팎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현재와 같은 높은 수준을 지속한다면 이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축산물은 수입 소고기 가격이 상승하면서 환율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고 수입 비중이 높은 고등어 등 수산물도 환율 움직임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최근 환율 상승세에 대해선 전통적인 금융위기는 아니라면서도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성장 양극화를 생각할 때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 방안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와 동일한 시세 반영률이 적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와 비교해 내년 표준지의 공시가격은 3.35%, 표준주택은 2.51% 오릅니다. 먼저 표준지는 총 60만 필지로 공시지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된 약 7,700필지가 교체됐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 4.89%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 2.67%, 부산 1.92%에 이어 대전과 충북 순으로 상승했습니다. 표준주택은 25만 호로 표준주택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주택 멸실과 용도 변경 등과 관련된 약 4,000호가 교체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4.5%, 경기 2.48%, 부산 1.96%에 이어 대구와 광주 순으로 올랐습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1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유자와 지자체의 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되면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3일 관보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18일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공적 확인서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무료로 발급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그동안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는 구청 등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가격 데이터와 정보24플러스를 실시간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 창구 방문에 따른 불편과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처가 발표한 육아휴직 통계를 보면 2024년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20만 6,226명으로 앞선 해보다 8,008명, 증가율로는 4% 증가했습니다. 2022년 20만 명대로 올라선 뒤 2023년 처음 19만 명대로 내려갔는데 다시 20만 명대를 회복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겁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자 중 엄마가 차지하는 비중은 70.8%, 아빠는 29.2%였습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자 중 아빠는 6만 117명으로 앞선 해보다 18.3% 급증했고 엄마는 14만 6,109명으로 0.9% 감소했습니다. 육아휴직자 엄마의 경우 연령대는 30에서 34세 비중이 가장 높았고 직종은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6개월간 급여를 확대 지급하는 6+6 육아휴직 제도가 1월부터 전면 도입되면서 아빠의 육아휴직이 크게 늘고 사용률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엄마 육아휴직은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역대 두 번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태어난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34.7%로 앞선 해보다 1.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아빠의 경우 휴직 사용률이 10.2%로 2.7%포인트 상승하며 처음 10%대로 올라섰습니다. 엄마는 1%포인트 하락한 72.2%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출산 휴가자는 엄마와 아빠 모두 증가했습니다. 출산 휴가자 엄마는 8만 348명으로 앞선 해보다 9% 증가했고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한 아빠는 18,293명으로 13.1% 증가했습니다. K뷰티 매장이 외국인으로 북적입니다. 다양한 인종의 피부색에 맞춘 화장품이 해외 소셜미디어에서 입소문을 탔습니다. K뷰티 등 다양한 소비재 인기가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한국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I think it's just about the food that I enjoy and then of course the K-beauty part as well, along with the skincare line that I would like to purchase. 방한 관광 비수기로 꼽히는 겨울철, 정부가 쇼핑으로 관광 활성화에 나섭니다. 2026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 개막했습니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 방한 관광 시장과 내수에 고른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업계가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게 하는 소중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일찍 개최해 축제 기간을 늘렸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750여 개 기업이 참여합니다. 국내 10개 항공사가 한국행 노선을 최대 96% 할인하고 호텔업계는 숙박과 체험을 결합한 상품을 선보입니다. 전국 주요 백화점과 면세점, 편의점 등 유통업계도 사은품과 할인권 등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외국인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는 기획전을 열어 최대 90% 할인 판매합니다. 외국인 결제 앱을 활용하면 최대 15% 할인과 환급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K-콘텐츠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치킨과 비빔밥 등 K-푸드를 직접 만들어 먹어보고 K-팝 안무 배우기나 음악방송 방청 등 K-콘텐츠를 결합한 체험으로 즐길 거리를 늘립니다. 즉석밥부터 라면까지 먹거리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생계 위기를 겪는 시민들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료로 나눠주는 그냥 드림 시범사업장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누구나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12월 달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그냥드림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영등포구에 사시는 생활이 어려우신 모든 분들께 물품을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꼭 방문해 주셔서 물건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슬람 보건복지부 1차관은 시범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영등포구 사업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2차관은 영등포구를 그냥드림 사업의 우수 사례로 꼽으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사회 안전 매트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촘촘하게 빠지지 않게 보호하겠다 이런 취지가 있고, 이제 그냥드림 사업은 사실은 이제 먹거리가 부족한 분들이 가끔 이제 생계형 범죄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12월 1일부터 2주 동안 정부가 추산한 이용자는 1,400여 명. 시범사업은 현재 전국 69곳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정부는 내년 5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해 운영 지역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년 사업엔 국비 73억 원이 책정됐는데 현장에선 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가 오늘 서울 홍익대 앞 구름 아래 소극장에서 청년 세대의 세대와 젠더 인식 변화를 분석하고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5 세대 젠더 국민통합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2010년대 후반 이후 갈등이 심화된 세대 성별 지형 변화를 분석하고 청년 당사자 중심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세대와 젠더 갈등은 청년 세대가 더욱 크게 체감하는 문제라며 사회 공동체의 약속인 헌법적 기본 가치를 나침반으로 삼아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할 수 있는 공통의 합의점을 찾아 나아가기 위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항시설의 설치 기준을 개선하고 조류 충돌 예방을 강화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 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했고 설치 기준을 적용하는 구역은 종단 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를 비롯해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 장관은 5년 단위의 조류 충돌 예방 기본 계획을 공항 운영자는 매년 공항별 조류 충돌 위험 관리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전국의 공항별 조류 충돌 전담 인력을 최소 4명 이상 확보하도록 했습니다.